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 역시 중동 영상 잘 만들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은 좀 잘만 찾아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소식이 좀 알려진 것 같고 외신에서 또 아주 지금 중요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뭔가 외부로부터 뭔가 당하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란이라든지 다른 중동 국가가 뭔가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걸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뭔가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 이 소식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핵 프로그램 유출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이걸 했고 과연 왜 그랬을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메인 내용은 현 상황이랑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유출된 장소,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장소가 어딘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역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서안지구에서도 중부 쪽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중부 쪽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가 약간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일단 뭐 중요한 거, 텔아비브 말하고 예루살렘 다 아실 겁니다. 그 지역을 표시하고요. 여러분 사해 다 들어봤죠? 사해가 있고 그 위로 이제 이렇게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경계, 요단강이기도 하죠. 지금 빨간색 표시한 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점선 부분 있죠. 이제 이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맞습니다. 소위 이스라엘과 사안지구 그리고 가자지구의 구분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보면은 또 아슈도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도 아주 유명한 항구 중에 하나고요. 아슈켈론이 있고요. 아슈켈론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자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곳은 바로 이 텔아비브랑 아슈도드 중간에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대충 표시해 볼게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 핵 프로그램, 뭐 핵과학 연구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해안가이고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연구소인 걸로 일단은 배경을 좀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파악 되셨죠? 완전 최근 뉴스입니다.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쪽 뉴스를 다 가져왔고요. 이란과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이신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사무총장이 지난 월요일에 이란이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면은 6월 9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6월 7일 저 기사라기보단 YNET 뉴스에서 가져온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을 확보했다라고 국제기구가 주장합니다. 국제기구가 얘기했다는 거는 좀 뭔가 정황이 있을 만도 하겠죠. 일단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도 일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 IRIB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상대로 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작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띄우고 있죠, 현재. 그리고 그 산하 뉴스 채널인 IRINN에서 6월 7일에요. 6월 7일에 정규 방송 중단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소식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뭔가 기밀 사항이죠. 아주 중요한 무기 사항일 건데 이런 것들을 다 탈취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시민 2명이 체포가 된 적이 있대요. 그 원문 뉴스를 보시면은 그 시민 2명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
편의를 위해서 두 명만 언급하고요. 그렇게만 언급하고 그들이 체포된 것도 이러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소위 말하면 간첩 활동이라고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죠. 뒷받칠만 할 만한 독립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이들이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뭔가 지금 기밀을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 국영방송이랑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측에서는 이렇게 확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18년에 여러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아시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 즉 특히 테헤란 비밀 창고에서요, 이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뭔가 거기 관련된 문서들을 탈취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 이 소식 듣고 되게 놀랐었는데요. 그 철통 보안을 뚫고 모사드 요원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갔다 왔었죠. 약 10만 건 문서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란으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대로 한 이 핵무기에 관한 문서를 탈취한 게 맞다면 이란으로서는 좀 통쾌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우선 지금은 일단 밝혀진 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지역 그리고 그 건물은 소레크 핵 연구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모든 거를 지금 선언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칭한 것으로 referring to 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겠죠. 이스라엘 총리실에서는 비엔나에서 기자회견 할 때 당시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던 게 있죠. 아까 말했던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정보를 털었다. 소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즉각적 반응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긴장이 지금 고조가 많이 되었죠. 특히 미국이랑 아주 인텐시브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유럽 나라들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뭔가 이란에서는 뭔가 이 핵 협상에 대한 것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서로 긴장이 고조가 되었죠.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소식이 터지고 있는 뭔가 릴리스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절묘한 타이밍인 거죠. 지난 한 해에 이스라엘 내부에 심화되는 간첩 활동 양상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신베트 정보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할 때 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뭐 신베트, 뭐 모사드 등이 중동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해서 정보를 유출해 오고 뭔가 이스라엘 국가안보에 이바지한다 이런 소식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반대로 이스라엘 내에도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라든지 그런 잡힌 케이스 이런 것도 꽤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안전한 줄만 알았지만 그것이 결코 아닐 수는 있다. 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해일 것 같아요. 그 맥락을 봤을 때 30명 이상의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좀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30명이라는 게요, 그냥 30명이 아니고 이란의 활동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 이란의 백을 받은 간첩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탈취를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에스마엘 카티브라는 이란 정보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수천 페이지 문서를 공공연하게 밝힐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밝혀졌을 때에 그것도 진위 여부가 파악돼야 누구나 인정할 만한 유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뭐 증거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했는지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에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정부만이 아니고 다른 관련된 나라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플러스해서 침투랑 출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filtration이라고 이제 침투를 번역을 했고요. 출처 접근은 access to the sources 이렇게 했는데 무튼 접근하고 침투해서 입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법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이 엄청나게 철저할 텐데 어떻게 침투했고 접근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보안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서 보안이 뚫린 것과 함께 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보안이 철통 보안인 나라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은근슬쩍이 좀 허술한 면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핵시설 현황에 대해서 지금 기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에 세워진 국립핵과학연구소라고 합니다. 소레크 핵과학연구소라고 하고요.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지만은 텔아비브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에 있습니다. 해안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이때 비슷하게 만들었죠. 이 시기랑 뭔가 좀 비슷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무튼 뭐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 이 세 나라를 소위 품목 특정 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Item Specific Safeguards Agreemen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혹은 뭐 핵 확산 방지 조약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요. NPT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죠. 북한은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까 언급한 이 3국 있죠.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여기에 비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NPT 당사국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갈목할 만한 내용이죠. 딱 세 나라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은 좀 다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일단 뭐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소레크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핵 개발을 할 여지가 있는지 보는 거겠죠. 다만 디모나 이스라엘 핵시설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나는 이스라엘 남부에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엄청 넓지 않습니까? 뭐 베두인 이쪽도 많이 살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디모나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 지역 뭐 관련해서 군사훈련도 하고 막 그런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핵시설 디모나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접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디모나에서는 미신고 핵무기 프로그램 연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뭐 AI가 아니라 IAEA에서 뭔가 감시하고 뭔가 이렇게 관리하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하고 있지는 않은 뭐 그런 뉘앙스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뭐 다들 국제적으로는 일단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체는 일단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란으로서는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을 유추했다 라고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어떻게든 어떤 나라든 간에 핵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우리만 핵을 이렇게 개발을 못 시키도록 막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안 막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아까 내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반박할 수 있죠. NPT 당사국이 아니고요. 일단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해라는 건 하고 있다. 다 지키고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공식상으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란은 이스라엘 핵 가지고 있다. 이 핵도 종종 위협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란 이 핵 개발하는 건 왜 이렇게 민감하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란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핵 협상 논란이 아주 예민해진 시대에, 이 시기에서 이란의 어떤 이런 행동과 모습들은 뭔가 이스라엘의 어떤 이란 핵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러한 공정성 논리를 이제 잣대를 대면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지금 핵 뭐 시설 있다고 공격할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나?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무튼 좀 더 이 상황은 또 제가 자주 하는 레포토리긴 하지만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뭔가 정말 제대로 된 문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뭐 이란에서 밝혀주지 않는 한 말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그 밝혀진 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까지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일단 현재 언론에 의한 거에 의하면, 밝혀진 거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핵 프로그램 유출이 된 것으로 현재 뭔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 역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좀 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고요. 아디오스.